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월 22일이네요. 어제가 중복이었죠? 아이고, 이제 이 한여름도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전 세계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FOMC,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에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ECB, 유럽의 이 금리 결정도 바로 다음 날 있습니다. 27일 날. 그리고 28일 날은 또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결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번 주에 금리 동결됐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주요국들의 그 기준금리 결정이 또 기다리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주요국들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25일 날 2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우리나라 그 마이너스 성장에서 좀 벗어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진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EDP 저 2분기 GDP 이전에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3%였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는가 우려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플러스 0.3%로 그래도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분기 전망은 0.5에서 0.6% 정도 상승 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로. 다행히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성장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뭐 세계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올해 GDP 성장 목표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건이고 음 하느니 보는 올해 GDP 전망 이전에 이제 1.4%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변할지 아시아개발은행은 1.3%로 다운시켰죠. 네. 어 여기에다가 미국도 27일 날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야 좋겠죠?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또 28일 주말에는 미국의 근원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굵직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은행주들이 먼저 미국 증시에서요.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고 뭐 금리 고금리 상태니까 미국 은행들도 돈 잘 벌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은행주들 대형 은행주들 돈 잘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뭐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JP 모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승승장구 날아갑니다.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충격적인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왜요? 뭐 기업의 이 영업 이익률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불러도 잘 팔린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애플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죠. 그래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그랬단 말이죠. 그동안 세계적으로 최고의 잘 나가는 전기차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슬슬 부딪힘이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가격 인하 경쟁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이 떨어지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박리담회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경쟁 치열, 예, 이 부분을 더 이제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그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그 뭡니까, 중복 가입자, 중복 사용 금지하고 저가품 내놓고 또 중간 광고 시도하고 뭐 이러면서 전망이 높게 봐왔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는 폭락을 하기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이제 좀 떨어지고 향후 이제 전망을 조금 어둡게 내놓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우리나라하고는, 뭐 미국의 금융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이 나라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죠. 그죠? 예, 다 알고 그 안 좋았어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임이 시원찮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꺾이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21 선이 이제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21선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역전한, 그러니까 지금 배열이라고 그러죠. 상승장에서는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이평선이 차례차례 쪼르륵 해서 이 배열이 잘 갖춰지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인제 약세장에서는 거꾸로 된단 말이죠. 주가가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예,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안 좋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이 억수로 샀습니다. 예. 계속 대규모 매수세 집중했죠. 우리 시장이 사실 왜곡되게 움직인 것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였어요. 전체 시장에서 그 매수량보다 삼성전자 매수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시장은 시원찮아도 삼성전자가, 외국인은 계속 산다로 보여졌고, 외국인이 한국 증시 사는 건 맞죠. 뭐 삼성전자를 샀든 뭐를 샀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사 왔단 말이죠. 그죠? 지난 뭐 6월 달부터 보니까 쭉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400만 주나 매도했어요. 400만 주나. 아, 이제 슬슬 7월 17일 이후에 좀 수급이 뻐그러지기 시작하죠. 그죠? 기관도 팔고 말이죠. 그렇게 팔아오던 개인이 받아내기 시작해요. 이거 모양 안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빅테크,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지난 밤새 미국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10거래일 연속. 이거 기록입니다. 기록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술적 지표에. 투자 심리도는 10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2주 동안 며칠 올랐느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한 20년 전에는 12거래일 중에 며칠 올랐냐였어요. 토요일도 거래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10거래일로 잡고 있는데 10거래일 중에 10일을 다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100%예요. 80% 이상이면 과열로 봅니다. 과열. 이미 과열대에 들어갔다. 다우지수. 이게 근데 보니까 과거 옛날 2017년 3월 달 이후 가장 장기간 상승이더라는 거예요. 2017년 3월 여기입니다. 예. 이때 12거래일이 올랐더라고요. 12거래일. 과열이에요, 이것도.
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전에 이만큼 올랐던 자리예요. 현재하고 대비를 해 놓자고요. 예. 이런 정도 수준이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많이 오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10 거래일 연속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열된 이후 피날레 한번 치는 듯 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죠? 예. 조정은 필연인 겁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과열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머리에 담아 두시고 대응하는 것이 특히나 다음 주에 이렇게 중요한 금리 결정, 뭐 FOMC라든가 또 2 분기 이 GDP 발표,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 요인이 매우 큰 그런 상황에서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밤새 이제 뭐 지수는 보합이었어요. 0.01% 뭐 0. 예 이렇게 이제 0.3%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2%로 좀 밀렸어요. 역시나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특별 리밸런싱 그러니까 나스닥 100 종목 내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뭐 종목을 조종하는 리밸런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24일부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로 리밸런싱 되는 조정되는 것은 특별 리밸런싱이라 해 가지고 그동안 개별 종목별로 나스닥 100 안에서의 비중을 높게 차지했던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20 몇 프로인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비중을 조금씩 올리고 그런 이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 변동성도 상당히 큰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도 이제 푹푹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그래프 또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 알파벳, 또 아마존 뭐 거의 나스닥하고 똑같죠, 그림이. 그다음에 애플. 애플이 그나마 대장이라 제일 세기는 해요. 이게 애플 실적도 인제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얘가 쪼끔 더 밀리는데 사상 최고치 찍고 인제 밀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 대장주격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지난 밤새 이제 또 빠졌어요. 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대형 빅테크 중에서 어제 가장 큰 폭으로 빠진 종목이 됐냐? 3% 가까이씩 빠졌는데 이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서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는 나스닥 1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서 어 이 해당 종목 비중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매수량이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매매 비중 조정해야 되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요것 또한 다음 주에 상당히 큰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메타 같은 종목들도 아마 비중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메타도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예. 페이스북이요. 또 대만 반도체 요리 반도체 기업들 이제 특히 TSMC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 생산된 TSMC는 더 많이 빠졌는데 5% 하락했는데 대만에서 거래된 거 요놈은 전날 -3%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짱짱했던 기업이. 이렇게 인제 각국의 주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연동될 수 있는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해외 DR입니다. 삼성전자 해외 DR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 지난 밤새도 또 빠졌네요. 그죠? 네. 요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이제 또 자세히 보세요. 예. 테슬라가 왜 빠지는가? 테슬라가 빠지면 관련돼서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뭐가 안 좋을까요? 2차 전지에 관련이 되겠죠. 2차 전지에. 그죠? 예. 미국에서 이제 뭐 자동차주도 물론 좀 조정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테슬라니까. 테슬라를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같이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여기에서 인제 우리나라의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횡보하다가 조정받고 뭐 지난 밤새는 쪼끔 반등했습니다마는 어제는 모양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보면 그 외에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쪼끔 반등은 뭐 하려고는 어제 했지만 추세는 분명히 죽어 있는 거고요. 그죠? 또 걱정스러울 정도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걱정스러울 정도의 움직임. 이게 뭐냐? 2차 전지라는 물론 좋죠. 좋으니까 향후 뭐 전망 밝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쳐요. 예, 올라간다고. 근데 너도 나도 2차 전지야. 너도 나도. 뭐 2차 전지 이 말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아니 어떻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예?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의 10위에 10위, 10등. 기아차보다도 더 커. 시가총액이. 보세요. 37조잖아요. 그죠? 기아는요. 33조입니다. 현대차는요. 현대차 42조죠. 42조. 이 지금 좋아 그럼. 포스코홀딩스는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46조로 현대차를 제끼고 시가총액 전체 6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몇 배가 올랐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만 그런 게 아니고 얘는 114만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33조입니다. 기아하고 같아요. 예? 이런 종목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코프로 BM만 해도 연간 상승률이 얼마예요? 지금 300%가 넘었어요. 300%가 넘었어요.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어휴, 너무 커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000%가 넘어갔습니다. 예? 1000%가 넘었어요. 1009%. 와. 이러니 그야말로 햄버거 아닙니까? 그죠? 한 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도대체 얼마나 얻어맞으려고 이러나. 그러네요. 포스코홀딩스는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올해 들어서 더블 났습니다. 100%. 포스코 퓨처엠은요. 응? 포스코 퓨처엠 얘가 이제 2차 소재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170% 이상이 올랐습니다. 170% 이상.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말만 붙으면 종목들이 이거 이제 다 초대형주 됐지만 그 외에 관련 종목군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과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과열하면서 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우려의 벽을 타고 넘어간다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못 쫓아가고 하다가 뒤늦게 내가 발을 담궜더니 거기가 꼭지대요. 그런 어려운 게임 하지 마세요. 아유, 무서워요, 난. 아무리 포스코고, 뭐, 에코프로고, 뭐, 에? 아니, 얘들이 지금 삼성 SDI보다 실제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 SDI보다 이 소재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뭐 얘네들보다 에? 더 이게 지금 완제품 만드는 기업들은 이러고 있잖아요. 응? 삼성 SDI, LG엔솔 이러고 있잖아요. 얘들은 연간 상승률이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만 30%에 불과해요. LG엔솔, 삼성 SDI 연간 상승률 35%까지 갔다 지금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소재에 관련 이 소부장주들은 저렇게 뭐 정말 정신없이 가버린단 말이죠. 온갖 좋은 리포트는 막 쏟아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밸류체인을 완전히 구축해 있고 뭐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뭐 62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뭐 어쩌고 이러고 막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좋을 때는 저런 리포트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 이런 과열 종목들에 너무 쏠리지 마시자. 쏠리지 마시자. 위험해 보인다. 대신 ELW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ELW 더 화끈한 하루에도 100% 나와. 그런 종목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미국 증시가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특히 기술주들이. 근데 미국 기업에 대한 그 실적 현재까지 발표된 S&P 500대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왔다. 75%가 25%는 안 좋게 나왔고 그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상치가 항상 낮아요. 그리고 발표하면 다 높아요. 과거 3년 평균을 보니까 80%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다 그럽니다. 걔네들은. 겸손미가 넘치나 봐요. 예상은 낮게 그리고 결과물은 높게. 그래서 예상보다 좋다 그러면서 오르는 건데 진짜 예상보다 좋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침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치를 낮게 잡은 것뿐이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 4분기에 기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4.7% 감소를 했고요.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2.0% 감소했습니다. 지금 2분기도 현재 예상치로는 마이너스 9.6% 감소예요. 마이너스 9.6%. 더 안 좋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으면 좋겠는데 실적은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상회했다고 박수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은행주들은 실질 실적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오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챙겨가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뭐 예상치에 좀 준하는 내지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놓고도 저렇게 박살이 나는, 예, 요거를 우리가 참고하자. 예, 왜 그러는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다들 저렇게 고개 숙이고 역배열 상태로 가고 있다. 예.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 특히나 요번 주 그저 우리 증시에서도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ELW 매매를 하려면 시장을 읽어야 되니까 수급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급을 유심히 보니까 외국인들이 말이죠.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5거래일 내내 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뭐 1조 한 3천, 4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선물에서도 뭐 한 3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어땠나? 보기 좋게 지정해가지고 보죠 뭐. 예. 이번 주에는 순매도로 전환해 버렸더라. 순매도로. 보세요. 이번 주 외국인들 수급 코스피에서 4,800억을 순매도로 해버렸 전환이 됐고요. 선물에서도 1조 2,700억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예, 1조 1,000억. 왜? 얘들이 왜 빨지? 예, 물어봐야죠, 이제는. 차익 실현인갑다. 차익 실현인갑다. 그죠? 아까 보여드렸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왜곡을 시켰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왜곡시켰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샀어요. 네.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나 보세요. 480만 주, 170만 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 와서는 팔잖아요. 400만 주나 팔았잖아요. 어제.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수도 이들이 샀었던 지난주에는 지수가 보세요. 올랐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근데 요번 주에는 파니까 주춤하고 있죠. 그죠? 꺾이고 있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이들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눈여겨봐야죠. 그죠? 예. 어제도 외국인이 나홀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뭐를 팔았나? 전기전자를 2,600억을 팔았습니다. 이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떨까 봐야 돼요. 미국의 빅테크족들이 차익 실현하고 주가가 꺾이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그들은 한국 기업 중에 뭐를 사겠어요? 삼성전자만 사요. 삼성전자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월요일 날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또 판다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도, 미국 기업들도 팔고 대만 TSMC도 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점 대응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점 대응이 유리하겠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 요게 그 며칠이겠습니까?
17일 날 월요일 날 이런 그림을 제가 올렸거든요, 회원방에. 선물지수 60분봉을 보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요때가 7월 초, 7월 3, 4일 요때 모습, 그리고 7월 17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18일이죠. 다음 날 보니까 정말 비슷해졌네? 떨어졌죠. 정말 비슷해졌죠. 빨간 양복과도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 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됐을까? 그 다음 날 아이고 진짜 그림 똑같이 여기까지 나왔죠. 이제 여기까지. 예, 19일 날. 그러면서 제가 이 다음은 어찌 될까요? 이런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더 빠질까요? 물음표를 했어요. 물음표. 19일 날. 그리고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반등은 좀 하긴 했죠. 쭉 빠졌다가, 그죠? 예, 쭉 빠졌다가. 자, 요 그림을 한번 봐요. 요 그림. 요거는 이제 일봉입니다. 어제까지 일봉. 어제 이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더 한 차례 밀릴지. 그거는 아까 이 그림이었었어요. 그죠? 이 그림. 음. 여기서 어제 쭉 뺐다가 다시 반등해서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쭉 빠졌다가 보합권에 끝났다고 해서 요 그림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죠. 그죠? 요 마지막 끝부분 말입니다. 요거. 휘날레. 여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음 주 이런 구간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 요런 이제 일봉으로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보니까 지지선 쫙 이어져 있죠. 그러면서 우상향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고점을 높였잖아요. 그죠? 고점을 항상 높여갔는데 이번에는 고점을 못 벗기고 꺾여요. 반등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쌍봉이 되는 겁니다. 쌍봉. 쌍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실전 그림하고 맞춰서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는 월봉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매번 얘기했던 거죠. 피파 반등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350 정도가 고점입니다. 얘기했고, 잘 가면 4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 고점을 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꺾이면 이제 시파 하락이 되는데, 시파 하락은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둔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질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이게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쭉 가던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딱 걸리고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꺾여지면서 향후 더 밀린다면 진짜 하락 추세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쌍봉이라 하면요. 쌍봉이라 하면 전고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꺾이는 걸 쌍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었을 때는 여기가 쌍봉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좁은 구간이었어요. 이때. 너무 좁은 구간이었고요. 이거는 뭐 N자형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여기에서 꺾여지면 진짜 쌍봉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써놔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살릴 수 있게 여기다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쌍봉. 눈여겨 봐주세요.
눈여겨봐 주세요. 확정은 짓지 말자. 물음표 하나 요청. 그죠?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보면서 다음 주를 생각한다면 다음 주 아무래도 고점 대응이 유리하겠다. 즉 하방이 더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일단 뭐 FOMC 경기 심리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고 또 단기 과매수 구간이다. 다우지수가 10거래일이나 연속으로 올랐다. 오르면 내린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예, 이거는 정의예요. 예. 이런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더 큰 만족을 주겠죠? 제가 우리 장에 여러분 그 회원방에 오시면은 이런 것도 자꾸 봐요. 네. 외국인의 그 주식 선물 옵션 포지션 변화를 이게 이제 보여줬던 그림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초였습니다. 지수 하락했다가 배팅을 자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 상승을 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였어요. 예, 순익 구조가. 이게 그 누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만기 이후 누적. 누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지금 하방에 비중을 두고 있구나, 포지션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그 이제 회원방에서 내놓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번에 우리 저 회원님들하고 19일 날 공개 리딩 했죠? 수요일 날. 공개 리딩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10% 뛰기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분만이에요. 아침 동시호가에 사가지고 8시 56분에 300원에 사서 99만 원어치. 딱 100만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9시 16분에 매도 걸었죠. 10% 먹자. 그래갖고 24분인가 팔렸죠. 예. 주식에서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 우리 또 회원방에서는 별도로 이월했던 종목을 25% 수익으로 100만 원어치 딱 챙겼고요. 그리고 20날은 63%를 먹었네요. 63%를. 예, 가지고 있던 풋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 어저께는요. 21일 날 92%를 먹었습니다. 92%. 당일 단타치기로도 한 20% 땡겼고요. 이게 우리 회원방 수익 팔로를 수익 내역입니다. 어제까지. 예, 192만 원 챙겨놨습니다. 약세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니까 더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당연히 높겠죠. 여러분 하락 약세장에 이렇게 수익을 내잖아요. 그죠? 주식으로는 상승해야지 먹는 거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다른 회원방들 많이 보시겠지만 그 보면 주식방들 분위기 아마 많이 썰렁할 겁니다. 왜? 가는 놈만 가잖아요. 코스닥도 에코프로 BM, LNF 이런 놈들이 끌고 가가지고 지수 올린 거지 개별 종목들이 어디 그렇게 갔습니까? 예? 코스피는 또 어떻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소외되는 거예요. 요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도 3배 더 많아요. 항상 그런 장이야. 이런 장에서 수익 내겠다고 뭐 단타 종목 친다고 성공 확률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ELW 매면 어때요? 하락할 때 하락했다 배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ELW입니다. 주식 계좌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 선물 옵션 계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식 계좌에서 그냥 무슨 해외 선물한다고 어쩌고 답답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해야지 됩니다. 돈 있으면 뭐예요? 건강해지고 일찍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매매해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아침에 딱 눈 떠서 뉴스 틀어보니 딱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딱 터져 나오는 게 그 북한이 뭐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여러 발을 쏘았대요. 아니 엊그저께도 쏘더니 19일 날 동해상으로 쏘았대잖아요. 그게 날아간 거리를 보니까 부산 앞바다까지 딱 날아갔다며. 미국 그 저 잠수함, 핵 잠수함 왔다고 거기를 타겟으로 정해놓고 동해 쪽으로 쏘았는데 오늘은 왜 쏘았는지 몰라. 여러 발을 또 이번에는 서해로 쏘았대요. 그래가 또 이제 속보로 나온 건데 G7하고 EU 등에서 중국한테 서신을 보낸대요. 서한을. 북한의 그 유엔 결의 위반을 막아달라고. 이제 대북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한반도 리스크죠. 다음 주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종목 추천 없습니다. 종목 추천할 때가 아니야 지금. 예, 지금 종목 추천할 때입니까? 돈 벌어야지. 예, 하방에 벌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하방에서 수익 내실 분들 돈 많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실탄 우리 지금 6개 가지고 5개 5.9개 가지고 했습니다. 예, 6개만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실탄 현금 확보가 5개 이상 6개 가까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현금만 들고 들어오시면 리딩 같이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네. 주식만 해서는 답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8월 말은 만기 리스크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진짜 멋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동참해 보십시오. 무덥습니다. 날씨가 이제 다시 또 더워졌는데 또 일요일 날은 비 온다고 그러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무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들어오세요. 예, 아침 공략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